사실 2차 전지가 좀 많이 흥행을 했던 게 보조금이 컸잖아요. 그쵸? 아니, 너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미국 트럼프 중간 선거가 11월이에요. 예,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하반기 2차 전지 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진짜 심각하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1,000억 정도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적자였는데 1분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였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했죠. 근데 작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작년 1, 2분기는 트럼프가 25년도 9월부터 IRA를 종료를 하면서 선제 구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첨단세 공제라고 하는 AMPC 첨단 구매가 있었고, 그거 빼고 나니까 이제 줄었다가, 이번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라 그러면은, 뭐 아직 뭐 ESS에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기타 등등 해서 어느 정도 좀 잡혔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센티멘탈에 영향을 좀 줘버린 게, 저는 에코프로 그룹의 그 유상증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이제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세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자체가 물론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뭐 변수도 생길 수 있고 실제적으로 유상증자의 공식 일정은 9월달, 10월달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흐름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었던 거고 제가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3월 CS가 아니고 그 코엑스에서 진행했던 인터배터리 갔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배터리 국내 3사가 뭐 삼성, LG, SK가 가장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게 ESS라도 ESS 있거든. EV 전기차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ESS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ESS는 우리가 말하는 EV 전기차보다는 주가를 평가할 때 멀티플이 조금 낮아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또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테슬라도 물론 중국 데이터가 좀 크긴 큽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아니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게 전기차가 좋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산이니까 그건 빼고 남중국으로 봤을 때가 맞는 건지 고민은 많은데 그러니까 국가별 전기차의 판매 속도는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니까 침투율에는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들어가는 배터리나 이런 게 좀 중국산이 많은 게 문제일 뿐이지. 네, 그런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관점에서는 업황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필이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5월달, 6월달 접어들면서 극명하게 그 주요 2차 전지의 주요 원료 우리가 리튬의 가격이 꺾여버렸잖아요. 네, 지금은 다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반기 전망을 예상함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장밋빛 전망을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7월 말 뭐 8월 초에 다 예정돼 있는데 그렇게 가시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건 너무 신랄 같은 희망인데 글쎄요 이게 말을 해도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좀 많이 흥행을 했던 게 보조금이 컸잖아요. 그쵸? 아니, 너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미국 트럼프 중간 선거가 11월이에요. 예.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거 빼고 나면 뭐 긴 이야기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 업황 자체가 기타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뭐 기타 상대적인 업황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조금 업황으로만 놓고 봐서는 낮습니다. 주가야 뭐 다른 관점에서 움직일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대응 전략과 전망은 무엇입니까? 소재 기업이잖아요. 예, 포스코 홀딩스도 대표적인 철강이지만은 사실 양극재나 음극재나 또 리튬을 하는 사업이 핵심이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예모도 마찬가지고, 퓨처엠도 뭐 양극재 또는 음극재, 국내 유일의 음극재 회사고, 나머지 이제 로드맵 자체는 다 나쁘진 않은데,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소재 업종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전방 산업이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전방 산업에 의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어쨌든가 잘 팔려야 돼요. 두 번째가 소재 가격이 올라야 돼요. 네. 우리가 반도체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올라야 이 기업들의 소재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스토리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회복되는 실적이 회복되는 속도는 되게 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가 한 3월 달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가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3, 4월 달 한 50%까지 올라갔었는데 딱 3, 4월 찍고 나서 벌써 뭐 거의 한 3, 40%, 50%까지 하락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반도체 핑계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의 업황 자체도 1월달 가시성을 조금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 6월 달에 인터배터리 유럽도 개최가 됐는데 워낙 시장에 묻혀가지고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인터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ESS를 포인트로 삼고 그 ESS 밸류체인에서 가장 높은 그 가치를 주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잖아요. 물론 삼성 SDI 주가도 이제 40만 원도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40만 원, 50만 원도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지금 SDI가 이번 2분기에 얼마 정도 적자폭을 줄여주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G엔솔과는 또 다른 결이 될 것 같고, 그럼 아니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7말 요 정도 실적 발표 예상 나오면 IR 내용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북미 쪽으로 올해 6월 달부터 ESS용 배터리 SBB 1.5 나가는 것도 이상이 없을 거고, 빠르면 이달 말 내년 초에 SBB 2.0 같은 경우도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상이 없는데 어느 정도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LG나 많은 기업들이 잘게 수주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감수주 잘 보면은 전기차 수주는 보통 7년, 8년짜리 장기 계약에 금액 자체가 10조 원, 7조 원짜리가 들어가는데 ESS는 이제 그렇진 않아요. 보통 들어오면 이제 기가와트시 기준으로 용량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데 거의 뭐 1기가와트시, 뭐 2기가와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잘하게 들어와요. 물론 그게 이제 쌓여가는 거거든요. 수주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 LG 이 기업들의 ESS 수주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 자체가 별로 묻지 않은 거죠. 제가 포스코 이야기하면서 왜 셀 업체들 이야기하냐. 어차피 포스코 전방 셀 업체가 LG엔솔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한번 그런 관점을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조정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려 1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서. 물론 이제 명분은 아주 좋아요. 사실 유상증자에 명분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에코프로 그룹도 결과적으로 SI 밸류체인에다가 유럽, 헝가리 법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하나 에코프로의 실적을 열어보면, 에코프로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항상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재련 공장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 금액에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의 금액 자체가 재련 공장 지분 인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시적 관점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주들 하여금은 하필이면 지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의 돈을 빌렸다는 그 흐름 자체가 뭐 주가 관점에서 되게 좀 실망을 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 관점에서 놓고 보면 회사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주주의 손을 빌려서 공장을 인수하고 지분을 확보하고 뭐 원재료 확보하고 그런 건 되게 좋은데, 타이밍 관점에서 아마 조금 실망을 줬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여타 기업보다 좀 컸고, 또 이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스닥 시장 자체가 1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반대가 반대를 부르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단일 종목 ETF의 어떤 쏠림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빠지는 그런 물량이 있다 보니까 주가 조정폭은 엄청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현상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흐름이고, 치운 관점에서는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소재 기업들도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삼성 SDI 뷰의 연결선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낫고,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뭐 코스닥 국민성장 펀드나 한때 잠깐 움직인 적이 있어요. 바이오하고 배터리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 보니까. 또는 이제 근데 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3월 달에 1분기에 있었던 그 반짝 기대감과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거의 뭐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는 좀 안타깝지만은 조금 더 여타 섹터에 대비해서 조금 어려운 터널을 조금 지나가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생각하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2차전지 보유자는 반도체로 갈아타야 할까요? 매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지금 물려있는 투자가분이라면 제가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 최소 6개월, 길어도 2, 3년 이상은 보유한 투자분들일 거예요. 2, 3년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2차전지 관련 보험이 23년도 7월달 정도 딱 3년 전에 있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년 이상의 어떤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어떤 기업들은 그때보다 주가 3년 전 주가보다 훨씬 밑에 가 있는 기업도 많아요. 작은 기업들은. 그래도 포스코나 뭐 LG나 뭐 에코프로나 뭐 LNF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이제 큰 사이즈다 보니까 그 정도를 지켜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닌 뭐 2차 전지 소재 작은 소재 기업들, 작은 장비 기업들은 아예 그냥 눈 뜨고도 못 볼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기다려 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뭐 LNF,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화학, 뭐 코스모 신소재, 뭐 기타 등등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닌 투자가분이라면 일정 부분 장이 좀 받침이 된다면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계속 반도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투자분을 되게 식상할 수 있겠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섹터에 나의 비중을 옮겨놔야 돼요. 뭐 다 팔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주도 섹터가 같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테슬라가 2차 전지 관련으로 주도를 할 때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테슬라와 밸류체인이 있고 뭐 미국의 GM과의 밸류체인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GM 같은 경우는 LG엔솔의 얼티엄 셀즈라든지 이런 미국 합작법인 관련해가 이렇게 다 됐는데 이제는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뭐 유럽차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피지컬 AI 또는 로봇으로 많이 늘리는 보류거든요. 그리 되면은 이제 전기차의 어떤 캐즘 돌파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캐즘 돌파가 아니라 그냥 쭉 캐즘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시겠지만은 소리 소문 없이 침투율이 10%를 넘어갈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침투율이라는 게 이제 차가 그네 지나다닐 때 100대 중에서 10대가 전기 외제차면은 외제차 침투율이 10%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침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반에서 60명 중에 6명이 스마트폰을 애플폰을 갖고 있으면 애플 침투율이 10%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을 자꾸 비교할 건 아닌데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40% 훨씬 넘어요. 뭐 이건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을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고. 미국은 아마 좀 더디겠죠. 예. 하지만은 이제 생각보다 로보택시가 출시됐을 때 이 로보택시가 전기차잖아요. 로보택시 전기차예요? 예. 전기차인데 이 로보택시 전기차를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Y3처럼 생각해야 될지,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봐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으로 가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ESS 부분에서 실적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SA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래 글로벌 유럽 자동차 명차 BMW 벤츠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폭스바겐은 명차는 아닌데 이거 다 라인을 결핍 났거든요. 그럼 그 관련해서 이제 뭐 하이니켈을 만드는 에코프로나 이런 걸 지켜볼 수가 있고 LNF 같은 경우는 SDI의 또 북미 ESS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 대장주 위주로만 조금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